호남에 진짜 전라도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일단 저는 조선시대 최고 무장이라고 보지만 알려지지 않은 인물 황진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필 임진란사 연구하다가 이 황진란 인물을 제가 알고 매료돼가지고 빠져버렸는데 하필 또 성이 황씨야. 그러니까 내가 오해를 사는 게 너무너무 싫습니다. 이 황진은 조선의 지방간으로 치면 제일 말단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지방간이 관찰사가 있고 관찰사는 밑에 있는 지방간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나머지 부윤, 부사, 목사, 군수, 현령, 현감은 수평관계입니다. 제일 마지막 현감이에요. 어디 현감이었냐? 화순의 동복 현감입니다. 술 마시고 이거 좋아합니다. 아주 그냥 상남자였습니다. 근데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지 안 일으킬지 모른다라고 하니까 통신사였던 당시 황용길과 김성일과 함께 일본에 건너가서 봤더니 이 새끼들이 전쟁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통신사 일행을 따라갔던 황진 장군이 얼마나 많은 그 무용담을 남겨놓고 왔는지 모릅니다. 활 까마귀 막 날 쏴버리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고 와서 야 쟤들 침략하는구나 하고 딱 술 끓고 자신 휘하 현령이 말단이다 보니까 병력이 700까지밖에 안 모입니다. 그 700을 모아놓고 거의 특공대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죠. 당시 전라도 관찰사 이광이 전주에서 무서워가지고 남원 쪽으로도 일본군이 온다라고 하니까 남원 쪽으로 황진을 급파야 하니 황진이 남원 쪽으로 가보니까 벌써 웅치는 뚫려버린 겁니다. 황진이 돌아옵니다. 앙코쿠지 병력이 밤에 야영을 하고 있는데 황진이 밤에 그 안덕원을 기습해버립니다. 그래서 앙코쿠지가 패배하면서 물러갑니다. 이런 거 드라마나 영화로 보셨습니까? 우리 조선군이 어디 해전도 아니고 수성전도 아니고 육지에서 일본군이 야영하고 있는데 가서 때려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제 웅치에서 이제 물러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고바야카가 본대를 이끌고 이치고개를 넘어옵니다. 이치고개를 누가 막냐? 순찰사가 일주일 전에 순찰사가 된 권율 그리고 황진. 근데 이제 순찰사는 관찰사처럼 밑에 명령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전에 순찰사가 원래는 광주 목사였거든요. 그러면 서로 수평관계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치전투는 권율의 전투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임진란에서 모든 해전은 이순신의 해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 해전을 준비하기 위해 훈련부터 시작해서 모든 작전까지 모든 병력 상황까지 모든 게 이순신의 계획하에 됐기 때문에 그건 이순신의 전투인 겁니다. 이순신의 밑에 뛰어난 부장들이 있었을지언정 우리는 이순신의 업적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이 이치전투는 오로지 황진이 다 한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치를 건너오는 앙코쿠지를 끝내 그 이치곡에서 막아냅니다. 이때 이치가 뚫렸으면 전주를 점령당했고요. 호남이 뚫리고요. 이순신까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호남의 육지를 지켜낸 인물이 바로 황진이죠. 그래서 1592년 임진왜란사를 놓고 보면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황진이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황진이 어떻게 싸웠는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황진입니다. 포저집, 그때는 적병이 모두 안덕원의 도달에 있었으므로 제장이 모두 피하여 퇴각하였는데 공이 곧장 안덕원으로 달려가 적병을 요구하여 대파. 우리 임진란사에 선멸난 기록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계속 가겠습니다. 선조 수정실록입니다. 아예 조선왕조실록이에요. 적이 낭떠지를 타고 기어오르자 황진이 남을 의지하여 총탈마고 활을 쏘았는데 쏘는 대로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종일토록 교전하여 적병을 대파하는데 시체가 쌓이고 피가 흘러 처먹. 이날 황진이 탄하에 맞아 조금 사이가 저하되자 권율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일본인들은 임진란 7년 전투 중에 자신들의 가장 큰 패배는 이치전투라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승리를 3대 대첩, 살수대첩, 미안해요. 우리 역사상 3대 대첩이 살수대첩, 귀주대첩, 한산도 대첩이고 임진왜란 3대 대첩은 한산도 대첩, 김시민의 진주성 대첩, 권율의 행주 대첩이죠. 이 이야기 곧 하겠습니다. 근데 일본 군들은 임진란 7년 전투 중에 자신들의 가장 큰 패배를 이치 패배로 봅니다. 권율조차 훗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행주 삼성의 영웅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가장 크게 이겼던 전투는 이치 전투라고 합니다. 이치에서 뚫렸으면 그냥 임진란 때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이긍익의 연료실 기술 굉장히 유명한 역사서입니다. 황진이 나무에 의지하여 총탈마고 활을 쏜데 백발백중이었다. 적의 진격이 멈추고 황진을 목표로 집중 사격을 가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황진이 이치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수원의 독산성 근처까지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황진도 살짝 승진을 합니다. 승진을 했다가 적을 정탐합니다. 정탐하러 갔다가 적에게 포위당합니다. 그래서 황진 장군만 포위당하고 조선군들 간신히 살아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황진 장군 다 죽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적을 찐을 정탐하다가 발로 걸어 들어갔던 황진이 하루 뒷날 말을 타고 달려서 살아나옵니다. 1박 2일 동안 적진을 진짜 뭐 관운장, 여포, 장비 쩌리 갈아합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황진의 수염이 이렇게 길었는데 그 수염에 일본군의 피고름이 맺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공이 포위되었을 때 외적도 공이 명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생포할 욕심을 총을 쏘지 못하게 하며 에워싸고 지키만 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공이 말에서 내리자 장사대 그 일을 모르고 겁에 떨렸으나 이는 대개 돌격하여 포위망을 뚫기 위해 잠시 말을 쉬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더니 이윽고 말에 올라타 채측을 휘두며 일양 날쌔게 빠져나오는 장검으로 좌우 외적을 치고 베자 뿜어 나오는 선열이 수염을 적시어 고드름처럼 엉겨붙었으므로 이 모습을 보는 자들이 겁에 질려 벌벌 떨었다. 이 전투에 공을 인정받아 즉시 절충장군의 풍기로 뛰어오르면서 충청도 조방자, 그리고 곧 얼마 뒤에 충청도 병마사, 이게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란이 발발했을 때 종삼품벼슬이었습니다. 1592년 그 옥포, 하포, 젖진포, 사천, 당포, 당포, 한산도, 앙골포에서 승리하면서 종삼품이 정삼품으로 한 칸 띄었습니다. 황진은 6개월 동안에 종육품에서 정삼품, 임진란 7년 기록을 통틀어 봐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최고 승진을 했던 인물이 황진입니다. 이 황진이 이제 충청도 병마사가 됐는데, 자, 서울에서 그렇지 않아도 명나라 군대가 평양을 다시 되찾아버리고 서울에서 고립되어 있는 일본군이 모여 있는데 지금 바다는 보급로가 막혔죠. 육지에서 의병들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진짜 황진이 아주 일본군의 동맥을 끊어버립니다. 지금도 교통의 요지가 안성이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럼 예전에 허생전도 나오고 안성,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부산에서 올라가는 교통의 요지 중에 요지죠. 그래서 안성에는 굉장히 큰 성이 있습니다. 죽주산성이라고 해가지고 고려 때도 송문주 장군이 그곳을 막아냈다고 해서 안성에 가면 송문주 장군이라는 동상이 있습니다. 낯선 이름이죠. 근데 이 안성의 죽주산성을 토요토미 히데요시 부하 중에 가장 싸움을 잘한다는, 창을 잘 쓴다는 7명을 칠본창이라고 하는데, 칠본창 중에 후쿠시마라는 친구가 딱 장악하고 있는데요, 황진이 가서 그 성을 뺏어버립니다. 계략을 써가지고. 안성을 황진이 접수해버리니까 한양에 있는 일본군이 미쳐버린, 이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거죠. 그래서 휴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본군이 무사히 명나라군과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뒤를 쫓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채 부산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임진란 휴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진짜 바다에는 이순신이 있었고 육지에는 황진이 있었던 거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황진이 안 끝난단 말이죠. 문제는 휴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전에 진주성에서 김시민에게 패배했던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김시민 장군 정말 대단합니다. 물론 일본군 중에는 가장 후방에 있었던, 부산 측에 있었던 3만 정도의 병력이 그 진주성을 공격해 왔을 때 4일인가 5일 정도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총탄에 맞고 죽죠. 그래서 임진란 3대 대첩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일단 결과적으로 조선을 정벌하지 못한 채 지금 다 10만 이상의 병력이 지금 부산으로 이제 다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 10만 부산 병력에게 다시 진주성 재차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휴전 협정을 깨는 거죠. 공격 명령을 내리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진주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조선에 출병했던 장수들을 다 죽이겠다. 안 믿기냐? 너희 가족들 다 볼모로 잡으마. 실제로 조선에 출병했던 장수들의 가족을 다 볼모로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너희 영지 다 몰수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주성만큼은 깨라. 그러니까 협정을 어기면서 갑자기 일본군 10만 병력이 다시 진주성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부산성 정발이건 동래성 송상현이건 아니면 평양성 공격이건 간에 일본군 3만 4만 넘어선 적이 단 한 번이 없습니다. 무슨 조선의 작은 성 하나 공격하는데 3만 4만 병력이 필요합니까? 근데 이건 일본의 자존심이 걸렸기 때문에 10만 병력이 진주성을 향해 옵니다. 근데 이 10만 병력을 이끄는 일본군의 장수는요, 네임드급 장수들이 다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가장 전투력 강한 집단인 시마즈, 7천량에서 원균 깨고 아주 시마즈, 그럼 지금도 우리가 슈동맹 사스번의 그 유명한 구구 집단 아닙니까? 고바야카와
1선발 고니시, 2선발 가등청정, 호랑이 가토, 3선발 구로다. 그 다음 뭐 일본의 드라마 주인공 유명한 애꾸는 도관용, 그 다음 세키가하라 전투의 서군의 총사령관 이스다 미치나이 다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진주성을 10만을 공격해 오니, 근데 선조는 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진주성을 지키세요.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당시 조선의 총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누구? 권율. 이래서 제가 앞에서부터 권율에게 부정적이었던 거예요. 권율에게 선조가 명령을 내립니다. 너 1만 병력 가지고 있으니까 진주성에는 그래도 6천 병력인가 있지 않냐. 네 1만 병력 들어가가지고 막아 싸워. 권율은 그냥 쫄았어요. 안 들어가 버려. 그럼 경상도가 진주성이 있으니까 누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경상도 의병장. 경상도 의병장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누굽니까? 곽재우. 그래서 곽재우야 너 들어가라. 안 들어가겠다. 내 이 전쟁 경험 많은 친구들이 저 성에 들어가서 다 죽게 할 수 없다. 권율이나 곽재우나 전술 전략적 측면에서 저 성에 들어가서 몰살 당하느니 안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칩시다. 저도 거기까지는 100번 인정합니다. 군인으로서 그럴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을 못했습니다. 진주성에는 조선 병력이 3천 병력이 있었고요. 진주성에 들어가면 산다라고 했던 경상도 백성이 6천 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전쟁에서 공훈을 세워서 전쟁 영웅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들을 존경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진주성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김시민의 진주대첩이 왜 중요할까요? 아니, 호남이 육지로 공격을 당하는데 여기 보면 웅치와 이치가 있죠. 이렇게 내려왔던 고바야카를 맞습니다. 이렇게 갔던 진주성이 뚫리면 호남 옆구리가 뚫려서 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 호남을 막았던 진주성 김시민 장군의 전투는 많이 보여주죠. 웅치 이치는 아마 지금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진주를 공격해 온다는 거고 10만 병력이 진주를 공격해 오는데 곽재우도 권율도 도망가는데 여기가 뚫리면 다시 한번 호남이 뚫리니까 이 호남을 지키겠다고 누가 오냐? 호남 의병장들이 옵니다. 호남 의병장들이 진주성에 들어가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의병 병력 숫자가 제가 임진왜란은 호남과 일본과의 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이순신 장군께서 양모호남 시무국가라고 했고 이순신 장군이 전라 자수영의 자수사였고 이순신 장군의 휘하 장수들 중에 이순신 장군이 믿었던 뭐 자정훈, 우희립 전부 다 호남 사람들이고 이순신이 가장 존경했던 정걸 장군 호남 사람이고 뭐 예를 들어서 거북선을 만들었던 나대용도 호남인이고 결과적으로 분명한 건요. 이순신 드라마나 영화 만들 때 이순신 장군 전라도 사투리 써야죠. 100% 사투리 씁니다. 안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모든 전투 상황에 급박한 상황에 전라도 사투리가 일본군과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그걸 알았기에 양모호남 시무국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호남 육지가 지켜졌기 때문에 호남에서 쌀이 지켜졌기 때문에 전쟁 수행이 가능했던 거고 그런데 이 호남이라는 곳이요. 전주시 이성계에 의한 조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뿌리가 있는 곳이라고 해서 조선이 수립되고 15, 16세기 200년간 호남은 굉장히 우대받습니다. 근데 이 선조가 정렬입 모반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축옥사라고 해서 정렬입을 비롯한 당시 서인 출신 송강 정철이 동인이었던 정렬입과 친했던 사람들 싹 죽여버리죠. 이 기축옥사라고 하는데 이때 선비들이 1000여 명이 죽어나갑니다. 실은 우리 역사 고려조선 1000년 동안에 무슨 정치적으로 사건을 일으켜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게 선조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선조를 남군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 기축옥사로 정렬입 고향이 호남이었잖아요. 호남의 최고 권력 집안 이발 같은 경우 구손이 멸해지죠. 그 정렬입 모반 사건이 1589년 임진왜란 발발하기 3년 전입니다. 그 정렬입 모반 사건으로 호남에서는 글리는 소리가 끊겼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사를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야 정렬입 모반 사건이 없었으면 호남이 훨씬 더 강했을 텐데 정렬입 모반 사건이 있고 호남이 그렇게 이 정권에서 많이 죽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의병 숫자를 따지면 경상도, 충청도 합친 것보다도 호남이 많습니다. 가장 많은 의병을 이끌었던 건 고경명입니다. 그리고 김천일입니다. 최경입니다. 나중에 정유재한테는 김덕령입니다. 전부 다 나주, 광주, 담양 이쪽이죠. 그 김천일이
진주성에 들어갑니다. 김천일 나이가 60입니다. 갑옷도 못 입습니다. 할아버지예요. 최경애는 의병장인데 이 경상 우도 병마사가 돼 있으니까 진주성에 들어갑니다. 광주 출신 최경애. 그리고 아버지 고경명이 금산전투에서 고바약하게 죽고 나니까 고경명 아들 고인우 이런 의병장들이 전부 다 진주성에 들어갑니다. 고인우인지 고종훈인지 저도 지금 큰아들 둘째야 되는데 순간 헷갈립니다. 그런데 진주성에 안 들어가도 되는 인물 하나가 내가 들어가서 진주성을 지키겠다고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황진은 충청도 병마사니까. 왜 충청도 병마사가 경상도 진주성까지 들어갑니까? 의병도 아니고. 근데 진주성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황진이 진주성을 내려옵니다. 진주성을 황진이 들어가서 지키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황진 장군이 오니 이제 우리는 살았다라고 만세를 외칩니다. 근데 누군가가 밤에 술 한잔 들고 황진을 찾아옵니다. 야, 진주성은 어차피 지켜내기 힘든데 너처럼 용맹한 장수가 저 성에 들어가서 죽을 필요가 뭐가 있냐. 너 죽지 말아라. 너 밖에서 나랑 싸우자. 그러니까 황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김천을 어르신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도 그 약속은 지켜야지. 나 진주성 내가 한번 지켜볼게. 황진에게 너 진주성 들어가지 마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곽재우입니다. 어떤 사람이 곽재우예요. 곽재우가 황진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충청도 병마사이니 경상도 진주성 수비와 직접 관계없어. 나 밖에서 싸웁시다 하니 황진이 말하기를 나는 이미 김천일과 더불어 약속을 하였으니 죽을전전 그 약속을 저버릴 수 없어. 황진이 싸웁니다. 2차 진주성 전투를 들여다보면 피눈물이 납니다. 행주 대첩 3만 병력 10시간 지켜냈습니다. 1차 진주성 싸움 역시 임진란 3대 대첩 진주 대첩 3만 병력의 공격을 4일 버텨냅니다. 자, 10만 병력의 공격을 저 2차 진주성은 8일을 버텨냅니다. 제가 생각하는 임진란의 가장 큰 조선의 가장 큰 역할은 2차 진주성 전투입니다. 저 8일을 버텨내면서 황진이 싸웠던 장면 하나하나를 보면 어디 무슨 우리 역사상 뭐 전설 속의 장수 같은 느낌이 듭니다. 관운장 느낌 듭니다. 어디 성이 어느 뭐 동쪽 벽이 위험하다고 황진이 달려가서 날아가서 해결을 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 바깥에 큰 흑산을 쌓으니까 성 안에도 흑산을 쌓아야 된다 그러면 황진은 군단장이죠. 황진이 우통 먹고 모래주머니에 2개씩 쥐고 가니까 백성들이 눈물 흘리고 막 함께합니다. 8일째 밤에 승리하고 황진이 야, 이쪽 성벽에도 일본군 시체가 한 1000명 정도 되겠네 라고 했더니 황진을 죽이기 위해 시체더미 밑에 저격병이 있었고 그 저격병이 총을 쏘아서 황진 장군이 즉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9일날 진주성이 무너져버립니다. 살아 돌아나온 사람들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황진 장군이 살아계셨으면 진주성은 지켜졌다. 만약 이때 진주성이 지켜졌더라면 임진란 5대 대첩 중에 1대 대첩은 2차 진주성 전투고 2대 대첩은 이치해야죠. 그럼 임진란 대첩 중에 1등, 2등 전투를 황진이 다 한 겁니다. 근데 이 남은 사람 황진을 아무도 몰라요. 황진이 죽은 다음날 김해 부사 이종인 역시 호남 사람입니다. 황진과 이종인은 의형제 사이입니다. 둘 다 무력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종인이 마지막 촉성로 앞에까지 몰려서 전투력이 강하니까 살아남죠. 마지막 자기 혼자 살아남으니 김천일과 고종우와 최경애는 전부 다 자살하고 혼자 살아남으니 일본군 2명을 헤드락을 겁니다. 헤드락을 걸면서 마지막 멘트, 유명한 멘트 남기고 죽죠. 나 김해부사 이종인 이곳에서 죽노라. 일본군 2명을 헤드락을 건 채 남강에 다이빙합니다. 왜 우리는 이 이종인은 기억하지 못하고 오로지 농계로만 기억을 합니다. 2차 진주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백성들을 도륙하고 난 다음에 농계가 일본군을 안고 이종인이 죽었던 그곳에서 바로 빠져 죽죠. 근데 이 농계도 논산 여자입니다. 미안해요. 논산이 아닙니다. 장수 여인입니다. 호남입니다. 농계 남편이 아까 이야기한 여기 최경애입니다. 늦게 후초로 들어왔습니다. 이만큼 다 호남의 역사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진주성은 어찌 보면 영호남 화합의 장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황진이 죽었을 때 어떤 기록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저는
실록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제가 모든 역사책을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어떤 무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 놓은 경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실록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외란이 있은 이후에 모든 장수 가운데 행군의 법도가 있고 사졸의 설서나 옛날 명장의 풍도가 있는 자료는 이 표현 다른 실제 자료 옛날 중국 명장의 풍도가 있는 자료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두가 황진을 추중하여 으뜸으로 꼽았는데 재주를 다 발휘하지 못하고 죽었으므로 조야해서 애석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다. 아, 진주성에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조경남의 난중 잡록 임진란 3대 기록물입니다. 모두 말하기를 황진이 만약 있었다면 진주성은 반드시 함락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니 그 위인이 가감하고 충성하여 지책을 다하다 절에 죽은 것이 장순과 어찌 다르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황진은 1593년에 죽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은 1598년까지 가다 보니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호남과 임진왜란 이야기하면서 어찌 보면 임진왜란 7년 전쟁 동안에 호남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순신 장군의 전라자수영 그리고 그 많은 승리들이 호남의 수군들과 함께 일궈낸 승리였다는 말씀과 더불어 가장 많은 의병이 호남에서 일어났고 실제로 호남의 육지가 지켜지는 과정에 황진라는 장군이 있었다는 말씀과 더불어 이렇게 우리 호남이 이런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일본은 분명히 임진년에 조선을 정벌하지 못했던 건 호남의 이순신과 함께 했던 수군들, 호남의 의병들, 황진 같은 장수들 때문이었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강화도 지역 체결하고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저항, 동학 농민운동, 갑오 농민전쟁 역시 호남에서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국권을 침탈하는 과정에서 의병들도 많이 일어나죠. 을미을사 정미의병이 있는데 실제로 의병 중에 규모는 정미의병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 정미의병이 이제 고종 태유와 군대 예산 때문에 1907년에 일어난 의병인데 1908년에 양주에 집결합니다. 경기도. 서울 진공작전 준비하려고 했다가 총사령관 이인영이 아빠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집에 제사 3년상 모시러 가버리면서 실패하게 되는데 문제는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진 의병이 1908년 무렵에 가장 잘 활약했고 1909년에 남한 대토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한 게 몇 년입니까? 1910년이죠. 그럼 상식적으로 일본이 1910년에 나라를 한반도를 집어삼키기 전에 한반도에서 일본에게 저항하는 의병을 다 소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남한 대토벌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이죠. 완전 거짓말이죠. 호남 대토벌입니다. 그냥 호남 대토벌입니다. 아예 저기 전라북도에서부터 제가 이건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지도가 있다라면 전라북도에서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전라남도 서남쪽 해남 이쪽으로 진도로 토끼몰이 하듯이 의병장이 나온 마을과 의병이 거변했던 마을은 초토화시켜버리고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걸 오죽하면 호남 대토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사로잡힌 의병장의 수만 130명, 40명 정도 됩니다. 100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대구 감옥에 가서 많이 죽거든요. 그래서 이때 호남 의병들을 포로로 잡아서 이들을 데리고 국도 공사해서 이 도로를 제2호선 국도도인가? 이게 남쪽을 달리는 도로인데 이걸 폭도도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임진란 때도 그랬고 동학 농민운동 때도 그랬고 그리고 호남 대토벌을 하고 나서야 1910년 한일병합조약을 딱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기본적으로 호남에 대한 공포감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바로 일본에게 식민통치 당하는 와중에 3.1운동 때는 만세운동이 가장 소극적이기도 했다. 왜? 호남 사람들 미리 다 죽여놨기 때문에. 그러나 1929년에 광주 학생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1980년 광주 5.18 민주운동 때까지 저도 호남 사람이지만 호남의 역사는 항상 정의로움에서 비켜난 적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긴 강의를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